코알라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입니다. 큰 귀와 까만 코를 가진 이 동물은 모두가 좋아하죠. 코알라는 귀엽지만 게으르고 느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알라의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죠. 코알라의 비밀스러운 세상에는 대화와 싸움, 그리고 속임수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도시가 확장되고 숲이 조각나며 이 동물들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200년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유칼립투스 숲에 수백만 마리의 코알라가 살았습니다. 현재는 약 5만 마리만이 남아있죠. 영역 싸움에서 코알라가 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들의 영역으로 계속 침범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알라들은 이제까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코알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동쪽 해안 주변에서만 발견됩니다. 200년 전에는 코알라의 서식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식지가 파괴되며 몇몇 곳에만 코알라가 살고 있죠. 멜버른과 시드니 외곽에 사는 코알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브리즈번은 꽤 많은 코알라가 살고 있는 마지막 대도시죠. 지난 몇십 년 사이 퀸즐랜드의 숲은 거의 아마존과 같은 속도로 사라져갔습니다. 퀸즐랜드 남동쪽의 코알라 서식지의 4분의 3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농경지와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10년 사이 코알라의 숫자는 3분의 2로 줄었죠. 떠돌이 수컷이 다시 돌아다니며 집을 찾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는 공터를 지나던 이 수컷은 자신이 살던 세계에서는 보지 못한 인공 건축물과 마주하게 됐죠. 떠돌이 코알라 대부분은 아직 덜 자란 젊은 수컷들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이 수컷들은 더욱 강해지죠. 그리고 이 도시와 거리에서 살아남는다면 언젠가는 다른 수컷을 누르고 우두머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짝짓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짝을 찾아 새끼들도 낳아야 합니다. 낯선 풍경에 당황한 수컷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긴 아닌 것 같은데. 떠돌이 코알라가 콘크리트 정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빨리 이 거리를 빠져나가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야 하죠. 도시에는 잠을 잘 수 있는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임시 거처에서 먹을 것도 없이 지내게 된 코알라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브리즈번 북쪽으로 가면 조각난 숲과 새로 생긴 마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모험을 나온 코알라는 그 길 끝에서 마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길에 생물학자 캐스린과 데이비드가 있었죠.
패트리는 상당히 좋은 코알라 서식지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길들이 나 있죠. 그래서 마을에서 코알라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이 코알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왜 코알라들이 마을로 오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신호가 잡혀요. 50m쯤 떨어진 곳이요. 보가트 선장이라고 부르는 수컷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컷 역시 떠돌이 코알라였죠. 좋아요. 개들이랑 같이 마당에 살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코알라들이 예상을 뒤엎고 사람들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숲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을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서 상당히 멀리까지 나와 있어요. 데이비드가 마을에서 코알라를 본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모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이상한 장면들도 있었죠. 코알라들이 마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개들이 코알라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도시에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해요. 지붕 위에 올라가 있거나 마당을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이런 환경에선 수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도시 생활은 도전 그 자체입니다. 느리게 생활하는 코알라들의 서식지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남동쪽에 사는 코알라의 4인 3분의 1이 교통사고이며 매년 이곳 도로에서 100마리의 코알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대학 생물학자들은 코알라가 복잡한 도로를 지나지 않고도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코알라가 지나다니는 길에 나무를 심은 다리를 만들고 도로 밑으로는 지하도를 만들었죠. 자동차가 코알라의 가장 직접적인 사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코알라를 위해 만든 지하도를 코알라가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코알라들이 이러한 구조물을 이용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주요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기대는 안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른 아침 코알라들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미와 새끼도 식사를 하고 있었죠. 이제 생후 9개월이 된 새끼는 대부분의 시간을 나뭇잎을 먹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끼는 가장 강한 독성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나뭇잎의 냄새를 맡고 있었죠. 코알라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자신들이 먹는 나뭇잎을 까다롭게 고릅니다. 700종이 넘는 유칼립투스 중에서 코알라들이 먹는 나뭇잎은 30여 종뿐이죠. 새끼는 여전히 어미의 젖을 함께 먹고 주기적으로 주머니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 때는 모험심이 넘쳐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려고 어미 곁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처에는 무서운 게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새끼는 안전하고 따뜻한 어미의 품으로 돌아갔죠. 늦은 봄이 되면 폭풍 구름이 몰려옵니다. 퀸즐랜드 남동쪽의 가장 험한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매년 이맘때에는 매일 100mm의 비가 내리며 코알라의 서식지를 물바다로 만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폭풍우 속에 앉아 있는 것뿐이죠. 코알라의 엉덩이 털은 매우 촘촘해 단단한 가지 위에서는 쿠션이 되고 춥고 습한 날에는 단열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비를 맞으며 앉아있는 게 즐거울 수는 없었죠. 비가 그치면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바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코알라는 하루에 5시간만 활동을 하고 19시간은 쉬거나 잠을 자죠. 그래서 깨어있는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항상 먹는 게 최우선 순위죠. 도시는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고 코알라의 서식지는 작은 섬처럼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상들이 살던 진짜 숲은 볼 수 없게 됐죠. 대신 코알라는 도시의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떠돌이 코알라는 다른 서식지를 찾아 최고 10km를 이동하죠. 지금은 식량이 될 수 있는 나무도 많지 않고 그 나무들도 띄엄띄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떠돌이 수컷은 또 다른 수컷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곳에 살던 수컷이 방문객을 반길 리가 없습니다. 수컷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죠. 정글의 법칙은 도시의 정글에서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수컷들은 서열을 정하기 위해 힘을 겨루어야 했죠. 떠돌이 수컷이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이번에는 개울을 건너고 있군요. 코알라는 나무에서 사는데 적합한 몸을 타고났기 때문에 수영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개 헤엄으로 안전하게 반대편에 도착했죠. 이 수컷은 끈기가 대단했습니다. 코알라 세계에서는 크기로 우두머리 수컷이 결정되죠.
지금은 암컷을 만나려면 우두머리의 눈을 잘 피해야 합니다. 생물학자 캐서린과 데이비드는 코알라 사이에서 영역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코알라 2마리가 맞붙었습니다. 한 마리는 그 전에 추적기를 달았던 젊은 수컷 핸드릭스였고, 또 다른 코알라는 제임스라는 우두머리 수컷이었죠. 코알라 세계에서는 서열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임스는 가장 좋은 나무들을 차지하고 핸드릭스의 접근을 막고 있었죠. 하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임스가 병이 들어 동물병원에 2달 반이나 입원을 해야 했던 거죠. 제임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릭스가 그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야생으로 돌아온 제임스는 바로 핸드릭스에게 쫓겨났고 마을을 배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때는 젊은 도전자였던 핸드릭스가 지금은 제임스가 있던 나무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제임스는 누군가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수많은 길을 건너고 울타리를 넘고 개와 같은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제임스가 저 집마당에 앉아 있었죠. 이처럼 코알라의 숲에서는 우두머리 수컷이 사라지거나 병에 걸리면 순식간에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질병이 목격되고 있었습니다. 클라미디아라는 성병이 퀸즐랜드에 사는 코알라 사이에서 번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핸드릭스마저 병에 걸린 듯 했습니다. 먼저 병에 걸린 코알라가 있는지 찾아봐요. 예, 여기 없으면 다른 데로 가요. 그래요. 병에 걸린 코알라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오스트레일리아 야생동물원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괜찮아요.